1800년대의 미국은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미국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끼쳤죠. 유럽과 가까운 동부 지역은 엄청난 산업화를 이루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서부로 끊임없이 몰려들어 영토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영토와 급격한 인구 증가, 그리고 산업의 발전은 미국을 더욱더 빠르게 성장시켰고, 독립 직후인 1790년만 해도 400만이었던 미국의 인구는 1840년 반세기 만에 무려 1700만으로 4배 이상이 증가하게 되었죠. 또한 철도의 건설은 북동부 산업지대를 연결하여 미연방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통합을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시켰고, 이러한 발전은 이내 곧 유럽에서의 대규모 이민 행렬을 만들어 첫 번째 아메리카 드림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은 특히 북부에서 이뤄졌고, 북부 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와 발전은 남북 간의 문화, 가족 구조, 소비 형태, 그리고 노예제의 유무라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노예는 미국이 독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미국에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직후부터 아메리카 대륙은 그야말로 유럽의 생산지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신대륙의 담배와 설탕에 매료되었고, 이는 곧 유럽 본토에서 엄청난 수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넘어온 많은 유럽인들은 담배 농장과 설탕 농장, 그리고 목화 농장을 운영하여 유럽에 내다 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기에 모든 것이 사람 손을 직접 거쳐 제조되거나 가공되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사람, 즉 노동력이 없으면 상품을 팔지 못해 수익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력을 담당했던 노예 무역은 향신료 농장들보다 가장 많은 이윤이 남는 장사로 등극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원주민들을 무더기로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왔고, 이렇게 끌려온 노예들은 노예상들에 의해 각지의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1800년대에 이르러서도 향신료와 목화 농장에는 노예들이 즐비했습니다. 기후의 특성상 이 농장들은 대부분이 남부에 포진되어 있었고, 구조적으로 남부지방의 산업들은 노예 없이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그리고 노예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에 일종의 자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노예를 가진다는 것 자체로 부유함과 우월함의 상징이 되는 것이 이 시기 남부 백인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북부 지방에는 농장 대신 주로 산업화된 공장과 철도가 몰려 있었고, 처음부터 노예제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북부 지방 대부분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노예제는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으로 인식이 나빠지고 있었으며, 미국 독립선언문의 영향으로 인간이 최소한 자유, 생명,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노예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노예제의 존속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항상 다퉜고, 이는 곧 미국에서 엄청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탄생하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노예제라는 하나의 과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언젠가는 꼭 넘어야 하는 산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1860년 공화당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링컨은 노예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흑인 기본인권 존중까지 주장을 이어가자 북부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북부와 서부의 표를 압도적으로 쓸어담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의 당선은 남부주들에게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하겠다는 링컨의 당선 소식을 전해들은 남부주들은 곧바로 미연방 탈퇴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탈퇴를 필두로 총 7개 주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이렇게 이탈한 7개의 주는 아메리카 연합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창설합니다. 미국이 2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남부주들의 이탈 이후 양 지역은 서로 노예제에 대한 타협안을 계속해서 제시해봤지만 갈등은 결코 메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직접적인 분쟁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위치한 앤더슨 소령 지휘의 섬터 요새는 북부에 대해 끝까지 충성하며 결코 남부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보였지만, 남부군은 요새에서 철수하지 않는 앤더슨 소령과 그 군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주까지 미연방에서 탈퇴하고 남부연합으로 합류하면서 전쟁은 점점 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며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남부보다 훨씬 발달된 산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북부는 철도 및 전쟁 물자와 같은 자원이 매우 풍족했습니다. 따라서 북부의 지휘관들은 남부 지역의 해상을 봉쇄한 뒤 미시시피강을 장악하면 남부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 경제가 박살난 남부는 전쟁 지속을 위해 어떻게든 해상 봉쇄망을 뚫어내거나 육로로의 진출을 하여야 했는데 이는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영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부의 봉쇄선을 뚫고 들어와 남부 측의 소총과 납, 그리고 화약 등의 전쟁 물자를 팔면서 남부의 전쟁 능력을 뒷받침해 주었죠. 이렇게 북부의 자원 봉쇄로 빠르게 끝날 것만 같았던 전쟁은 예상외로 길어지고 있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미국은 미국 역사상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